네, 오늘은 법 6조의 3, 동원 등 보류 원서 제출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법 6조의 3은 이제 1항과 2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1항은 전체적인 개요가 보류 원서 제출이다. 2항은 보류 해소 신고다. 해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1항은 보류 원서를 소속 중대장에게 제출한다. 2항은 면직, 퇴직, 제적 이걸 핵심 단어로 잡아서 면퇴제 14일 이내 거지 중에게 직장은 직장 중에게 신고하라는 것이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공부를 하면서 용어를 구분하면은 1항은 이제 보류를 받으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본인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출. 근데 2항은 보류를 해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해소 시는 부당 혜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라는 용어로 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항은 본인 혜택이기 때문에 기한도 없고 벌칙도 없다. 그러나 2항은 본인의 부당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한다. 자, 지난 시간에 연발보와 정신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렸죠. 정신 차려야 된다. 뭐냐? 정당한 명령이나 신정긴, 대신, 그 다음에 훈련에서 정당한 명령, 그 다음에 긴급조치, 이때는 벌구, 과까지 간다고 그랬죠. 연발보는 벌구, 정신 차려야 될 정신은 벌구, 과료까지 간다. 이때 과는 과료지 과태료가 아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 볼 때 아주 자주 응용돼서 여러분들한테 오답을 제시합니다. 절차에서 이제 시행령에서는 이제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 예비군 중대장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보류원서나 해소 신고를 받으면은, 보류원서는 예비군 중대장이 지체 없이 한 사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항에 가서 확인 명부하고 지체 없이 수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확인 명부 지수통과 지체 없이 한 사람한테 가는 거죠. 수임자에게. 그런데 보류 해소 신고는 19조로 가가지고요. 이때는 확인은 할 필요 없고요. 명부만 정리해가지고 수임장과 지병장에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명부만 정리해서 수과지에게 월 15일과 말일을 기준해서 5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핵심 단어들이 됩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항에서 아까 보류원서 제출이라고 그랬죠. 보류원서를 누구에게 제출하느냐?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혜택이기 때문에 기한도 없고 벌칙도 없다. 그래서 14일 이내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또 벌칙이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되면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응용용으로 출제가 돼요. 소방관 재직 시절 보류원서를 지역 예비군 중대장이 제출하였다. 그럼 오케이입니다. 또 홍길동 씨가 소방관으로 임용된 후 예비군 훈련을 보류하기 위해 재직 증명서를 첨부한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렇게 응용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2항은 보류 해소 신고인데, 이거는 신고를 안 하면 부당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면직, 퇴직, 제적 등의 사유가 생기면은
14일 이내 거지 중에게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직장 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면퇴제 14일 이내 거지 중 직장 중에게 신고하라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우리 예비군법에서 직장 예비군 중대장은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리고는 직장 예비군 중대장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항은 반드시 기한을 준수를 해야 되고 벌칙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항이 상황형으로 잘 출제가 되는데 상황형으로 출제된 예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 자, 소방관은 지난 시간에 보류자인 거 확인을 했죠. 10월 1일부로 소방관에서 퇴직을 하고 10월 5일부로 장수물산에 취직을 하였다. 그럼 이 사람이 보류 해소 신고를 제출해야 되는 날짜는 언제냐 하니까 순간적으로 학생들은 10월 1일을 기준해야 되나 10월 5일을 기준해야 되나 해가지고 여기서는 오답을 10월 5일을 기준해서 10월 19일까지 이렇게 줬어요. 그러나 면퇴제, 면직, 퇴직, 제적.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14일이죠. 그래서 면퇴제 14일이니까 10월 1일부로 이게 정답으로 가려면 10월 15일까지 장수물산 직장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맞는 겁니다. 아까 벌칙에 대해서 응용형 나온다고 그랬죠. 정비사인 최땡땡 씨가 그러면 정비사는 보류자가 맞죠. 항공기 정비사예요. 최땡땡 씨가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벌칙이 따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벌칙이 얼마다? 200벌구다. 그런데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나와요. 또 다른 이제 응용의 예는 자, 오늘은 2018년 10월 16일이다. 그런데 외국군 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최땡땡 씨, 주부종이죠, 주부종. 자, 이 사람이 퇴직 신고를 하면은 언제까지 하느냐? 10월 7일에 퇴직을 했으면은 면퇴제 14일 하니까 2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신고를 했다. 그럼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 신고를 해도 되는데 16일 날 신고를 했으면 정상이죠. 그런데 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되면 또 오답으로 연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시행규칙 18조를 보겠습니다. 18조는 한 구성부터 한번 좀 보겠어요. 일단 1항이 있죠. 그리고 2항이 있죠. 4항이 있죠. 5항이 있죠. 3항이 없어요. 3항이. 왜 3항이 빠졌지? 하고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똑같은 시행규칙 18조 연기원서의 제출에서 3항이 여기 그때 진단서 교관행위다 해서 진단 연기 사유와 이 서류를 잘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연기 부분을 18조 3항을 연기 쪽으로 빼놨습니다. 이 책을 위치를 제가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위치를 잘 잡았기 때문에 한번 시험에서 유리한 경우는 이따 기출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8조 1항 보겠습니다. 법 5조 1항 단서, 법 6조의 3항, 뭐 여기서 쭉 나오는 이 해당 규칙들은 보류 대상자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보류 대상자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모든 보류 대상자는 보류 원서에 첨부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첨부 서류가 여기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주한 미군 부대 종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선 주부종으로 배웠죠. 주한 미군 부대 근무하는 종사원으로 그래서 주부종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 뭐
외국군 부대가 미군 부대가 없으니까 여기서 주미종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누가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느냐. 여기서 인사처장, 노무지원단장, 도급업체 대표 또는 경비업체 대표, 그래서 인노도경에 발행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두 함부라고 그랬죠.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받을 때 편충현황서, 편대연명부 거기서만 두부고 여기 나머지는 함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함부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2호에서는 1호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두 보류 대상자, 그러니까 나머지 모두 보류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모든 보류 대상자는 소속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일부를 포함해서 보류원서에 넣어서 예비군 중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공부하다가 이제 고수급들이 되면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훈령에 가서 보면은 학교의 장은 이런 보류원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예비군 지휘관이 직권으로 보류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하러 재학증명서를 첨부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이유는 대학 직장 예비군이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 결국은 주미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보류 대상자는 소속 기관장 및 학교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하고 재학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음 각호라는 것이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동원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여기서 이 국방부 첫 번째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에는 이미 보류 처리가 됐기 때문에 보류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로 가야지 체류하는 중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동원을 보류하는 사람을 이건 또 훈련을 보류하려는 사람은 오케이예요. 지난 시간에 동원 보류 말씀드릴 때 동원 보류나 훈련 보류는 동일하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훈련 보류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빠진다.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에 이제 국방부 홈페이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 홈페이지가 가끔 출제가 되는데 예비군에서는 국방부 홈페이지밖에 없습니다. 병역법에서는 각군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훈령에서는 또 예비군 홈페이지만 나와요. 그것을 이렇게 예비군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로 이렇게 오답 주는 것을 대비하셔서 예비군법에서 나오는 홈페이지는 국방부 홈페이지만 나온다. 병역법에서는 각군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가 나온다. 훈령에서는 무조건 예비군 홈페이지만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다음에 강조드릴 것은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출제가 거의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 출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뭐냐면은 한번 이런 문구를 보죠. 다음 보류 등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보류 대상자는 보류 원서에 다음 각호하고 생략 이렇게 줘버려요. 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 중대장이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이런 말 처음 보는데 뭘 의미하는 거지? 무슨 출제 의도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옆에서 홈페이지를 국방부 홈페이지를 병무청 홈페이지로 이렇게 준다. 제가 최초 시간부터 말씀드리죠. 예비군법에
흔드는 방법, 문장을 흔들어 놓고 옆에서 오답을 준다. 그래서 못 보던 문장, 안 보던 문장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그 문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에 집중하면 하수다. 고수들은 못 보던 문장이 나오면 좌우측을 수색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오답을 줬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또 최근에는 지금 아까 인노도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인사처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로로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된 내용 중에서 아주 특이했던 거는 이 다음 각호가 아까는 생략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요번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 제출해야 된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밑줄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결국 뭐예요? 다음 각호가 인노도경과 외보류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즉 보류 대상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연기는 제가 사망으로 이게 빼버렸다고 그랬죠. 자,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위치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원 등의 보류 또는 연기 원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 밑줄에 해당하는 그 다음 밑줄은 다음 각호를 말하는 거죠. 다음 각호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인노도경과 외 보류 대상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류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류만. 그래서 미군 부대 종사원 보류 대상자죠. 아까 인노도경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라고 그랬으니까 인사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OK로 간다는 겁니다. 또 부산에 있는 미군 종사원으로서 인노도경 미군 부대 경비업체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OK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땡땡 시기의 같은 경우는 외보류 대상자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외보류 대상자는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라고 여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발행한 확인서 틀리다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로 하면 외교부 장관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이렇게 갔어야죠. 그리고 랑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질시문구 관제부죠. 이 사람들은 보류 대상이 아니라 연기 대상이죠. 연기 대상. 그러니까 이 내용 랑과 망이 내용이 맞더라도 이 다음 각호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다음 각호는 보류 대상자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을 사망을 이렇게 나눴지만은 여기 1항, 2항, 4항, 5항으로 두고 3항은 연기는 이쪽으로 빼버리고 여러분들이 위치를 잡아야 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2항은 보류 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이라고 표현되지만 이게 보류 원서를 받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 지휘관밖에 없기 때문에 소속 예비군 지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근데 원래 출국 이 문장은 한 번도 오답은 나온 적은 없어요. 2항 자체가 오답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국 시에 보류 절차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갈까요? 외국에 예비군이 출국하게 되면요. 공항 검색대가 이 법무부 소속입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이게 병무청의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통보가 되고요. 그러면 병무청에서는 해당 지방병무청의 국동체로 통보가 되고요. 그리고 지방병무청에서는 소속 예비군 부대의 국동체로 연결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거는 뭐 민방위 대원 같은 경우도 그래요. 민방위 대원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망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다시 해당 시공구로 그렇게 가서 다 이게 관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민방위를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비군은 이런 절차로 가기 때문에 이 보류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이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항과 이제 5항이 중요합니다. 예비군 중대장은 보류원서를 이제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이 보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 대원 명부를 정리하고 지체 없이 수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 확인, 명부, 정리, 지수통으로 잡으십시오. 이때 지체 없이 수임장을 지병장, 병장, 지자체장 등으로 오답을 많이 줍니다. 자, 5항은 보류원서를 받은 수임장은 어떤 조치를 하느냐? 예비군 중대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지체 없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한다. 해서 수중통, 본, 맹가지통으로 잡으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맹가족이라는 거예요. 맹가족. 성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본인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에 있는 꼬마 7살짜리에게 줘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모두 가족이 나오면 성년자로 나오는데 그냥 가족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 맹가족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다. 그러나 만약에 가족 중 성년자로 표현 안 하고 아버지에게 통보했다. 그럼 아버지는 당연히 성년자가 되겠죠. 자, 다음에 시행규칙 19조로 가겠습니다. 자, 19조의 출발점은 바로 법 6조의 3 2항 면퇴제 14일 이내 신고하라. 자, 그러면 신고를 받은 예비군 중대장의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단 본인이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명부만 정리하고 수임장과 지병장에게 신고된 사람의 명단을,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작성 기준일로부터 5일이네. 그러니까 그 작성 기준일이 뭐예요? 매월 15일이 오고 말일이죠. 그러니까 15일까지 온 것은 20일까지. 말일까지 온 것은 말일까지 기준해서 다음 달 5일까지. 이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응용형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오늘은 4월 17일입니다. 이 중에서 김순경, 김땡땡 순경을 예를 들겠습니다. 김땡땡 순경이 퇴직하여 오늘 신고를 한 경우, 그러면은 4월 17일 날 신고를 했죠. 언제 퇴직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언제 퇴직한 게 14일 이내 신고 안 했으면 면퇴제 14일로 해가지고 200 벌구가 가죠. 그러나 중대장 입장에서는 신고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신고를 한 경우는 4월 17일 날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자 아까 15일과 말일을 기준해서 그 작성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 그러니까 15일까지 받은 것은 20일까지, 말일까지 받은 것은 그 다음 달 5일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17일 날 받았으니까 16일부터 말일까지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일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5일까지 지병장과 수임장에게 보고 통보하면 된다. 자, 이런 경우예요. 자, 또 한번 응용형 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이에요. 역시 또 김땡땡 순경을 예를 들어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자, 김땡땡 순경이 퇴직하여 오늘 신고를 한 경우는 10월 16일이죠. 그러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를 한 사람은 10월 31일을 기준해서 다음 달 5일, 즉 11월 5일까지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3일에 통보하였다. 미리 통보했다고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도 응용이 돼서 나온다. 그 외에 응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요. 특이하게 나오는 경우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수임장과 지병장을 수임장 또는 지병장으로 가면 안 돼요. 수임장에게도 해야 되고 지병장에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과 지예요. 그런데 제가 첫날 여러분들 그 예비군법 특징 말씀드렸죠. 문장을 흔들고 옆에서 오답 준다. 문제를 흔들고 그 이후 문제를 흔들어 버린다. 동격인 경우는 바꾼다 이랬죠. 그러니까 수임장하고 지병장을 위치를 서로 바꿔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이 분명히 수과 지로 배우는데 지과 수로 나오니까 여기 눈이 가죠. 근데 여기서 오답은 안 줬어요. 그러나 이렇게 혼란 전술도 가끔 들어온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제시된 오답들을 참고를 하시고 다음 시간은 훈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